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섯 번째 실험은 컴플렉스 형성에 의한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EDTA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아주 광범하게 사용되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EDTA를 이용해서 금속 이온과 착물을 이뤄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광범하게 이용하는 분석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잠깐만요. 이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가지네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주제가 메탈과 킬레이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컴플렉스 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메탈 이온은 루이스 애시드로 작용하고 킬레이트는 루이스 베이스로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뭘 분석하느냐? 이런 수돗물 중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하겠습니다. 실제 실험 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수돗물 중에는 금속 이온 중에서 칼슘 이온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리 써도 사실은 우리 건강에는 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농도를 정확히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도 정확한 방법이 EDTA를 이용해서 착물 형성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의 실험 결과를 이제 보면은 말이죠. 결과 상당히 잘 나왔어요. 여러분 서울시 수돗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가요? 아리수라고 합니다. 아리수. 근데 아리수 중에 공식적으로 이제 아리수의 그 성분이 다 분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서울시 수돗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학부 실험실에서 EDTA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과 사실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얼마나 이제 정확한지 물론 여러분이 정밀하게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런 킬레이트가 지금 개발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EDTA다. EDTA는 뭐 약자냐?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틱 애시드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루이스 개념, 산염기 개념을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루이스 베이스는 뭐냐? 루이스 베이스는 이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다. 그리고 루이스산은 그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금속 이온은 말이죠. 이건 100% 루이스 애시드고 반면에 루이스 베이스로 작용하는 많은 물질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 베이스는 그래서 이 숫자는 한정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 이렇게 에틸렌 다이아민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양쪽에 붙어 있는 이 아민기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죠. 이것은 아직 반응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자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non-bonding electron pair.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전자가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일렉트론 페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루이스 베이스로 작용해서 이렇게 금속 이온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1대1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각형 모양의 고리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에틸렌 다이아민은 결합할 수 있는 팔을 하나, 두 개 이제 공급을 하죠. 이걸 보고 바이덴테이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덴테이트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은 이 배결합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EDT 이제 뒤에 자세히 좀 살펴보겠지만은 이때는 EDT는 팔이 몇 개 있느냐, 손이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원소가 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의 팔로 이런 금속 이온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가 금속 이온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사방팔방에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컴플렉스를 이룬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킬레이트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컴플렉스 형성시킬 때는 요 킬레이트 이펙트 이것을 이용하는데 이게 뭐냐? 이 금속 이온이
리간드랑 결합했을 때 어떤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것을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 리간드 자체는 고리 모양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직선 모양인데 카파 이온과 결합하니까 이렇게 고리 모양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EDT에도 이 자체는 어떤 고리 모양의 리간드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금속 이온과 결합하니까 고리가 됐죠. 이렇게 고리되고 또 이렇게 고리도 되고. 이제 그럴 때 이 착물이 훨씬 더 안정화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킬레이트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킬레이트라는 것은 착물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고리 모양이 됐을 때를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 예가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에틸렌 다이아민과 이 카드미움 이온이 결합하는데 이때는 1대 2로 결합을 해요. 1대 2. 그러니까 카드미움이 중앙에 있고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이 에틸렌 다이아민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됐죠. 또 한쪽도 이렇게 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물 분자가 역시 리간드로서 작용합니다. 어때요? 고리가 되니까 이건 킬레이트죠. 이때의 요 포메이션 콘스탄트 K 이건 일반적인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입니다. 이걸 갖다 한번 수식을 요거를 써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어디 있냐? 여기 요 K는 우리가 이때는 이제 KF라고 주로 씁니다. KF는 그냥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 쓰는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분 모에 반응물이 들어가죠. 그죠? 카드미움 콤플렉스 이렇게 그냥 쓰겠어요. 카드미움 여기 이제 이렇게 땡땡해서 요 농도와 그리고 에틸렌 다이아민 요 농도 이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가니까 제곱이 되고 그리고 요 위에는 어떻습니까? 요 콤플렉스죠. 여기 카드미움하고 이게 잠깐만 이렇게 되네요. 이게 에틸렌 다이아민 콤플렉스 이렇게 요 농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은 요 K 값이 상당히 커요. 여기 보시면은 8.8 곱하기 10의 9승 정도 됩니다. 그죠? 반면에 이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건 어때요? 이거는 카드뮴 요 이온에 뭐 8이 4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에틸렌 다이아민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메틸아민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것은 카드뮴과 1대 4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결합하고 난 다음에 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카드뮴에 리간드가 결합했는데 몇 개죠? 6개가 결합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것도 마찬가지 6개입니다. 그죠? 근데 차이라는 것은 뭐냐? 요 아민도 똑같습니다. 여기 아민. 아민이 이제 이렇게 카드뮴과 결합하는데 차이는 위에 것은 고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거는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K 값이 4 곱하기 10의 6승이다. 이건 어때요? 8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약 2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킬레이트 이펙트다. 그러니까 고리 모양이 되면은 훨씬 더 안정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킬레이팅 에이전트, 그죠?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한 다음에 고리 모양으로 고리 모양의 그런 창문을 이루는 그런 분자를 우리가 킬레이팅 해보세요. 킬레이팅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킬레이팅 에이전트가 있어요. 왜냐 여기 나온 것들은요 자연계에서 NTA 이런 거 EDTA 이런 것들은요 자연계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물질 아니에요. 그냥 유기 합성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그런 물질입니다. NTA 보세요. 나이트릴로 트리아스틱 애시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몇 자리 리간드죠? 여기 여러분 색깔을 친 걸 보시면 됩니다. 질소 하나와 산소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테트라덴테이트 리간드예요. EDT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건 헥사덴테이트고 DCTA 여러분 물론 이거 다 이제 약자 이거 풀네임 알 필요 없어요. 이것도 6자리 리간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킬레트를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합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바로 요 EDTA가 가장 유명합니다. 왜냐? EDTA는
거의 대부분의 금속 이온과 1대1 결합을 합니다.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매우 안정해요. 그리고 매우 매우 순도가 높고, 그리고 매우 매우 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기 모델링 한 게 있는데 밑에 보세요. NTA와 철을 결합하면은 이것은 몇입니까? 1대2로 결합해요. 그죠? 그럼 좀 복잡해집니다. 또 여기 DTPA라는 요것도 있습니다. 요 구조가 여기 나왔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도 1대1로 결합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알겠지만요. 이건 몇 자리 리간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옥타덴테이트 리간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별로 안 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건 별로 안 써요. EDTA를 거의 씁니다. 그래서 EDTA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분석학 교과서 이제 11장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EDTA는 the most 보세요. the most widely used complex agent예요. 분석학에 쓰는 거. 구조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그 유기학을 안 배웠어도 이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 구조를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에틸렌 다이아민, 여기 에틸렌이죠, 요게. 아민이 두 개요, 양쪽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시틱 애시드가 하나, 둘, 네 개가 결합되어 있어서 테트라 아시틱 애시드입니다. 그죠? 근데 EDTA 이렇게 다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이 심볼로 쓰는데 EDTA 심볼은 Y예요, Y. 여기 보세요, Y. 그죠? Y가 EDTA 심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Y에다가 보세요. 여기 EDTA 골격이 Y인데 여기 이제 아주 강산성용에 들어 있으면은 이제 프로톤이 달라붙겠죠. 그럼 몇 개까지 달라붙냐면요. 6개까지 달라붙어요. 자 보세요. 여기 파랗게 쓴 거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6개까지 프로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EDT의 중성인 상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 상태가 이제 중성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아시틱 애시드에 있던 프로톤이 하나가 여기 아민으로 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민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 EDTA가 중성인 EDTA가 아주 강산성, 극도로 강산성에 녹아 있으면은 요것도 여기에 프로토네이션이 다 맞아 됩니다. 그러니까 6개가 다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프로톤 6개 붙고 그럼 H6가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요. H6가 되고 Y가 되고 그때의 그 전환은 플러스 2가를 띄게 됩니다. 그죠? 플러스 2가를 띄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EDT 형태는 6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H6Y2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죠? 그 다음에는 H 이게 pH 점점 올리면은 이게 해리가 돼서 H5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이 전체 EDT에는 플러스 1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인 EDT에는 H4Y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건 차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더 해리 하나를 한 번 더 하면 H3Y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 어디까지 가냐면은 완전히 이게 프로톤이 다 떨어져 나가면은 EDT의 골격 자체는 마이너스 4가를 띄게 됐어요. 요게 이제 EDT가 pH에 따라서 이렇게 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산에서는 완전히 프로톤 6개가 다 붙고 그 다음에 pH를 살살살살 올리면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뒤에도 나오나요? 요거 나오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원래 요 순서대로 합시다. 뭐냐? EDT하고 금속이 이제 반응을 결합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EDT와 금속이 결합을 하면은요. 이렇게 프로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잖아요.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 여기는 프로톤이 없죠. 그죠? 이 형태로 되는 거예요.
EDTA와 금속이 결합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요 다음부터 요거부터 먼저 보죠. 이게 차라리 나니까. 그런데 요 형태가 됐다고 해서 처음에 EDTA의 그 형태가 반드시 Y 4-1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톤이 결합된 EDTA라 할지라도 금속과 결합을 하고 나면은요, 요 형태가 됩니다. 결과로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EDTA와 결합하기 위해서 뭐가 경쟁을 하냐면은 요 금속 이온과 프로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 금속 이온이 이깁니다. 항상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프로톤은 이 EDT와 결합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금속 이온과 결합한 EDT 형태는 이겁니다. 이거. 이때는 프로톤이 전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희한하게도요. 교과서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EDTA가 이런 형태가 녹아있는 요 용액에 금속 이온을 첨가하면은 어때요? 용액은 프로톤이 떨어져 나와서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EDT의 특징은 이게 이제 프로톤이 6개까지 해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가 K1부터 그죠?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가 여기 나오죠. K1부터 K6까지 이렇게 6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속 이온과 1대1 컴플렉스를 이뤄요. 그죠? EDT가 덩치가 커도 금속 이온 딱 하나하고만 결합합니다. 금속 이온 두 개랑 결합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KF는 일반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 포메이션 콘스탄트가 보세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 KF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 KF 값 이때는 물론 저기 완전히 디프로토네이션에 대한 이 형태를 가지고서 KF를 일단 정의합니다. 근데 KF가 무지무지 커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EDT 형태는 7가지로 존재한다. 완전히 fully protonated 형태하고 fully deprotonated 형태 7가지로 존재하고 K1 그러니까 K1부터 K6까지 6개의 그런 dissociation constant가 존재하는데 이 값이 있어요. pK1은 0이고 pK2는 1.5, pK3는 2.0, pK4는 2.66, pK5는 6.16, pK6는 10.24.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폴리프로틱 애시드의 경우처럼 이게 pK가 이게 점점 해리를 하면서 이게 점점 해리 상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금속 이온과 이렇게 형성한다. 컴플렉스를 형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결합을 하고 나면은 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형태가 관여하는 그, 그 프랙션은 뭐냐면요. 알파 y4 마이너스입니다. 요 형태. 요 알파 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알파 값은 EDTA 정의로부터 그죠? 여기 이제 분모는 뭐냐? 모든 형태의 EDTA 농도 분해 그죠? 그리고 분자는 요 형태의 농도다. 이게 바로 이제 알파 y4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러분 저 다 아시겠지만은 요 알파 4y 마이너스는 우리가 산염기 반응에서처럼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분모는 뭐냐면 말이죠.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여러분 요거. 그리고 분자는 완전히 디프로토네이트 된 형태니까 분자는 K1부터 K6를 다 곱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요. pH가 무지무지 낮을 경우에, 그죠? pH가 0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뭐가 존재하냐? 여기 완전히 프로토네이트 형태가 있다가 그 다음에 pH가 증가하면서 요 형태가 우세하다가 요 형태, 요 형태, 요 형태,
또 요 형태, 그리고 pH가 아주 극도로 커지면은 Y4 마이너스 형태만 존재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파 요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알파 Y4 마이너스 요 값이 요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pH가 낮으면은 어때요? 요게 요 파란색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 커브가 이렇게 pH가 낮으면 급속도로 감소하죠. 그러니까 pH 0에서는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pH가 점점 이게 커질수록 알파 Y4-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pH 13 보다 큰 상태에서는 1, 2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걸 보면 됩니다. pH가 낮아서 요 형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금속 이온은요, EDT와 결합해서 이 프로톤을 쫓아냅니다. 자리를 그냥 쫓아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알파 값이 이게 pH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6에서는 실험을 못하는 거냐? 아니에요. 6에서 알파 값이 이렇게 굉장히 작아도 10에서 5승이라 할지라도요, 프로톤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EDT와 1대1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알파 Y4 의미가 뭐냐? 보세요. 그냥 화살표로 하겠습니다. 요거 pH가 6일 때 이게 이제 EDT의 포멀 컨센트레이션, 그 전체 농도가 0.1 몰라다 이겁니다. 그죠? 0.1 몰라라는 뜻은 6일 때 모든 EDT의 7가지 요 형태의 농도 합이 0.1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형태, 7가지 형태,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농도가 이제 주어진다. 이거는 EDT를 우리가 산으로 볼 때 이런 농도를 우리가 pH에 따라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pH 6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H6Y2 플러스는 이렇게 극도로 낮은 농도고 점점 커지다가 뭐가 제일 커요? 여기 Y2-가 일단 0.057 몰라고 나머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Y3, HY3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록 Y4-가 1.8 곱하기 10-6승 몰라긴 해도 충분히 실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문제는 알파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어때요? 전체 농도 쭉 밑에다 썼어요. 이건 보나마나 밑에는 0.1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분의 Y4-의 농도. 그러니까 얼마냐면 이게 1.8 곱하기 10-5승이다 이겁니다. 그죠? 알파 값은 단위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프로톤 내치된 EDT가 존재해도 금속과 프로톤이 경쟁을 해서 항상 금속 이온이 이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수많은 금속 이온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이 KF 값을 다 구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리튬에 대해서는 KF가 약 3이죠, 3. 그러니까 1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것도 뭐 크다, 뭐 작다면 작지만 또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소듐 이온에 대해서는 1.86, 이건 더 작아요. 포타슘 이온은 0.8.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노프로틱 이온, 그죠? 플러스 1가 이온은 KF 값이 작지만은 여기 로그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2.95는 KF는 10에 2.95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 1000 정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이온의 전하가 증가할수록 여기 로고 KF 값은 아주 급속도로 증가해요. 베릴륨 이가에 대해서는 9.7, 그러니까 10에 9.7승이니까 얼마요? 10에 10승, 약 얼마죠? 10억, 1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상당히 커요. 마그네슘 이온에 대해서는 8.79, 이것도 상당히 크죠.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KF 값이 얼마나 큰지. 로그 값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바나디움 3가는 26 정도 됩니다. 10에 26승이라는 뜻이에요. KF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KF가 큰지, 즉 EDT에는 금속 이온과 얼마나 결합을 잘하는지. 한번 결합하면은 잘 안 놓습니다. 왜죠? KF 값이 크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